학생 독서 토론 대회 대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표에 쓰여진 소속 학교와 자신의 이름이 뭔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1모듬 대표부터 1분 이내에 소속 학교와 이름, 토론대회에 거는 기대 등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기론초등학교 6학년 최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 토론대회에 나와서 많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토론을 하면서 한 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에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 토론에서도 모든 토론처럼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상림초등학교 이지혁입니다. 방금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토론에서 제 주장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좋은 주장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대표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자님들의 주장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서울신용산초등학교 5학년 박서인입니다. 제가 5학년이라서 언니 오빠들보다 많이 부족하고 실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겠지만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선사초등학교 6학년 김명준입니다. 이번 이 독서 토론 대회가 제 초등학교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번 이 대회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블랙초등학교 6학년 2반 이민서라고 합니다. 이번에 결과에 상관없이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고 이번에도 즐거운 독서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6모듬 대표로 나온 서울신흥초등학교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저를 응원해준 6모듬 대표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학교 대표의 자격으로 참여한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논제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의 삶의 태도를 가장 본받고 싶은가에 대한 대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 펼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모듬 대표부터 자신의 주장을 2분 동안 펼쳐주시고 발언자의 다음 모듬 순서인 2모듬 대표부터 순서대로 1분 이내에 논평 질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통과를 놓치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 1분에는 인론을 발표한 사람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1분을 넘기게 되면 발언 중이라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하는 경우에는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발언이 한 바퀴 돌아가면 입론을 한 다음 사람이 1번 학생부터 주장 펼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펼치기 시작.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관리입니다. 저는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김연아 선수를 본받고 싶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자기 개발에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목표에 맞춰 계획했고 자신의 장단점을 찾아내 모든 기술에서 충실히 연습했습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 중에서도 노력, 롤모델, 멘토와 관련된 부분을 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김연아 선수는 노력과 즐김을 동시에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피겨스케이팅을 즐기면서 또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김연아 선수만의 유나 카멜 스핀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피겨퀸을 즐기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연아 선수는 롤 모델을 정하고 롤 모델을 닮아갔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롤 모델은 미셸 콴 선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어릴 적 우상인 미셸 관 선수가 나오는 비디오를 보며 한 동작 한 동작 닮아가려 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꿈을 향해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를 두고 소통으로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마당을 나온 안팎의 입상은 멘토가 없었기에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가장 큰 후원자인 어머니와 코치, 안무 계획가를 두고 시련이 왔을 때도 멘토들의 격려를 통해 시련을 극복해냈습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의 자기를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킨 모습을 본받아 제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모듬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2모듬 대표 학생부터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시작. 네, 1번 토론자님 입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1번 토론자님과 같이 김연아의 삶의 태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잎삭은 멘토가 없었기에 여기 잎삭은 멘토가 없었기에 방황을 했다고 하셨고, 김연아는 또 멘토가 있었기에 소통으로 꿈을 잘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멘토와 소통의 차이, 연관성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멘토와 소통의 연관성을 말씀드리자면은, 멘토를 두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멘토와 서로 나눌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롤모델은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멘토는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3모듬 대표 자유 발언 시작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마당을 나온 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멘토가 없어서 방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잎삭이 자기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방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잎삭은 멘토가 없었어도 자신의 굳은 의지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해 더 쉽게 나아가려면 옆에서 자신을 후원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꿈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결과는 꿈을 이뤘다는 그 결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본받을 점은 멘토를 정해서 더 빨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모듬 대표 자유 발언 시작해주세요. 먼저 1모듬 대표 토론자님의 아이디어는 참 참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롤모델과 멘토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롤모델과 멘토의 차이점은 김연아 선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롤모델은 미셸 관 선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미셸 관 선수를 롤모델로 정하고 미셸 관 선수에게서 좋은 점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멘토는 어머니와 코치, 안무 계획가 등이 있는데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생활을 만들어가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멘토는 언제나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김연아 선수의 그 꿈을 위해서 막 수많은 희생을 해왔고요. 코치와 안무가 또한 그 수많은 고생 끝에 김연아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5모듬 대표 자유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일단 김연아 선수가 롤모델을 미셸 컬러 정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롤모델을 그렇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롤모델을 자신의 분야에서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많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닮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롤모델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롤모델을 자신보다 높은 사람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롤 모델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지 꼭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롤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모든 대표 자유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1번 토론자님의 말씀과 질문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의 말씀은 주제와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본받아야 할 태도인데 여기서 자신의 위치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 궁금합니다. 일부러 의도하신 것입니까? 제 꿈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제 꿈은 세계일주입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세계 일주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카페에 가입해서 세계 일주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토론자님의 멘토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여행자 중에 최재윤이란 분이 계신데요. 저는 그 분을 닮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든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가 2분 동안 있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 우리는 모두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그 꿈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이루기 위해 롤모델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따라가는 인물, 본받는 인물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김연아를 본받고 싶습니다. 첫째로 김연아는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낸 인물입니다. 저도 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언젠가 역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저 포기하는 태도보다는 그 역경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연아는 역경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또 자신의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더라도 자신이 이루려는 꿈이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그 역경을 해결하는 것보다 다른 꿈을 선택해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둘째로 김연아는 항상 자신의 구체적인 꿈을 세워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에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고 무언가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김연아의 꿈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은 그가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함께 세웠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최종 목표와 함께 일주일에는 무엇을 한다든가 1년 단위로 무엇을 한다든가와 같이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만약 김연아 선수의 역경을 이겨내는 태도와 좋은 꿈을 세우는 태도를 배워간다면 제 꿈을 훨씬 수월하고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자랑스러운 어린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든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3모든 대표부터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토론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김연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아보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자기가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꿈이란 이루고 싶은 현실이나 이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항상 그 현실성이라든지 나의 적성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능력이 너무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그렇다면 다른 꿈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태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항상 힘들다고 해서 다른 꿈을 포기하면서 다른 꿈을 찾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꿈이란 그저 자기가 싫어하는 꿈이나 힘든 꿈이 아니라 처음에 이 꿈을 가졌을 때는 정말 내 능력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여기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도 이모든 대표 토론님과 에 대한 김연아 선수가 가장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 궁금증인데요. 김연아 선수는 구체적인 꿈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태도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꿈을 이룬 다음에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결국에는 그 빈 공간이 차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연아 선수가 빈 공간을 생겼을 때 시점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아 선수가 이번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네. 김연아 선수가 어떤 꿈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연아 선수는 책의 가장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할 수 있는 피겨스케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것이 김연아 선수의 저는 아주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일단 예,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중간에 김연아 선수가 겪었던 고비나 역경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슬럼프나 역경은 항상 오기 마련입니다. 김연아 선수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고 슬럼프 기간에는 이 꿈을 본인도 본인의 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슬럼프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자신의 꿈으로 돌아와서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김연아 선수가 좋은 태도를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슬럼프를 이겨내고 왜 굳이 피겨스케이팅을 다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책에도 나와 있듯이 본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본인은 내가 할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이것밖에 없고 할 것도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네, 이번 토론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가 롤모델을 정한 것이 본받을 태도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신 듯한데 롤모델 외에도 다른 본받을 점이 많은 듯한데 꼭 롤모델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 롤모델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일단 역경을 이겨내는 태도와 꿈을 세워 이루어내는 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롤모델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앞에서 롤모델을 설정하는 만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저는 김연아 선수에서 본받을 태도는 역경을 이기는 것과 또 꿈을 세워 이루어가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토론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줄거리를 종합한 느낀점을 종합한 독후감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왜 자신의 생각이 많이 안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토론자님의 음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자님은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그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정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언제나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경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역경을 현명하게 해결을 해 나가면서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끈기를 가지고 그 꿈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들이 김연아 선수가 역경을 이겨냈었던 방법이고 저도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꿈을 이루다 보면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이 오기 전에 철저한 자기관리로 역경에 일어날 가능성을 낮추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모등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가 2분 동안 있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이 필요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어떻게 이룰까요? 잎사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알을 낳아 그 알에서 나온 새끼를 기르는 것입니다. 잎삭은 알만 낳으면 모이를 받아먹으며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하였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잎삭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잎삭은 자신의 꿈을 이뤄내고도 하나의 도전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초록머리가 야생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힘없는 아기였던 초록머리를 잘 도와준 잎삭은 초록머리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모습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잎삭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 하나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 감명을 받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잎삭이 헤쳐나갔던 고난과 역경을 항상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항상 노력하는 모습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항상 도전만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잎삭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고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로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꿈은 국제판사입니다. 국제판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잎삭은 그 동물들을 변화시켰고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잎삭처럼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둠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삼모둠 대표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입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점이 있네요. 먼저 토론자님께서는 국제판사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국제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일단 잘해야 되고 또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는 글 쓰는 솜씨도 중요하고 또 제가 꿈을 이뤄나가는 데는 고난과 많은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잎삭은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그걸 치유하려는 그런 도전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꿈을 이루는데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겁니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한 단계 성장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꿈을 이루는데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 중간에 초록머리를 야생에 도전시키기 위해서 잎삭이 그걸 구현했다고 했는데요. 중간에 책에선 잎삭이 초록머리의 날개 끝을 자르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기가 아프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풀어주려고 목숨을 걸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록머리가 야생에 나가는 것은 그 전에 그 잎삭의 친구가 저수지로 나가는 것에서 볼 수도 있었고 또 초록머리가 자기의 무리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잎삭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초록머리가 날개 끝을 자르면 날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초록머리가 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요. 초록머리가 그 전에 날갯짓을 막 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잎삭이.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에 잎삭이 동물을 변화시켰다는데 어떤 동물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켰습니까? 그 우두머리 오리를 고개를 숙이게 한다는 점이 변화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3번 토론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전에 관한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전이라면 연하처럼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꼭 마당을 낳은 암탉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도전을 예에서는 마당이 자기는 알이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도전을 통해서 그 불가능하다는 일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고 저는 이 점이 도전을 말하기에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잎삭을 정한 것입니다. 김연아도 거의 불가능한 길을 새로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마당을 낳은 암탉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그렇다면 국제판사가 되기 위한 도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국제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삼 번 토론자님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3번 토론자님은 도전을 중요시하셨는데요. 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이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뭘 할지 정해야 되고 또 그 꿈을 정했으면 도전을 해야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꿈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전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만족하는 상황에 있으면은 그것은 꼭 도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당의 암탉과 양계장의 암탉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고요. 잎삭만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치관이 다를 뿐이지 잎삭이 더 옳은 선택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암탉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간 거고 잎삭은 하나의 소망, 그러니까 꿈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시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도 하는 말라리아에 등장하는 인물 소희 같은 경우도 미르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 즉 잎사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희와 차이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잎사귀 그때 무시를 당했는데 그 우두머리 오리가 참 존경스럽다고 하고 또 고개를 숙인 것을 보았을 때 그 다른 동물들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론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전의 정의는 어려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 또는 내 소질을 길러나가는 것입니까? 둘 다, 그러니까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모둠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가 2분 동안 있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 저는 김연아의 삶의 태도를 가장 본받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김연아가 삶을 살아가는데 꿈을 이루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는 열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김연아처럼 꿈을 이루는 데 열정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즐거움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을 잠시 포기한 뒤에도 피겨스케이팅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정말 즐겼다고 알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연습에서였습니다. 김연아는 연습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김연아가 연습을 즐겁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겨스케이팅을 억지로 그저 노력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김연아는 강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김연아는 어려운 시련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의 압박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만약 강한 정신력이 없었다면 김연아 선수는 부상에서도 스케이터가 말썽을 부렸어도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꿈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은 국제평화를 조준하는 그런 조율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외교관이란 직업은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 난관을 제가 김연아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열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열정 외에도 다른 인물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연아 선수는 꿈을 이루려고 한 자세와 열정을 삶을 더욱더 알차게 꿈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모둠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모둠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오모둠 대표 학생부터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여러 고난이나 역경을 겪고 자기 자신이 직접 김연아 선수의 정신력으로 극복했다 했는데 그 말은 엄마의 도움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 어머니의 그런 또한 도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도움만으로는 김연아 선수의 역경을 이겨낼 수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연아 선수가 그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 달려나가는 그 자세가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중간에 여러 트리플 프롭이나 여러 점프 등을 했을 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준 사람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김연아 선수는 물론 열정을 통한 그런 연습도 있었지만 김연아 선수가 아예 그 재능이 또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김연아 선수가 처음 피겨스케이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을 때 김연아 선수의 코치가 김연아 선수는 재능이 있다. 네. 4번 토론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4번 토론자님은 열정, 일을 할 때의 즐거움, 강한 정신력을 강조해서 말하셨는데 만약 그것이 바탕이 돼서 한다면 잘못하면 헛된 오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헛된 오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재능도 없이 노력도 없이 일을 즐기고 열정으로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몇몇 어른들이 말하시는 헛된 오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즐거움이란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에다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즐거움을 그 노력에다 첨부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노력을 즐거움에 합해서 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즐거움의 다른 점은 즐거움은 노력에다가 자신이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압박 없이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가장 바탕이 4번 토론자님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4번 토론자님은 열정을 중요시하신 것 같은데요. 김연아 선수를 본받고 싶다는 모습이 저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열정은 중요하지만 열정 전에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열정을 가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기 관리라고 하면은 철저한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저한 준비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계획하고 그것을 더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열정에서의 즐거움,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도 있는 그 즐거움과 강한 정신력을 가진다면 앞으로 못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으면 자신의 꿈을 이룰 때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이라는 것은 꿈을 이루면서 그 꿈을 이뤄가는 자세부터가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개발은 꿈을 이루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또한 김연아 선수에게는 4번 토론자님께서는 열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김연아 선수를 닮아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마당을 향한 남창의 입삭도 아주 열정이 있었고 또 역경이 많은 상태에서 강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입삭보다 더 좋은 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점은 약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와 입삭이 다른 점은 김연아 선수가 그 노력에 있어서 노력과 즐거움 그리고 거기다가 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김연아 선수에게 약간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입삭에게는 약간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김연아 선수에게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삭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 하는 말들이 그리고 김연아처럼 해서 김연아가 슬럼프에 빠졌는데 피겨스케이터기 4번 토론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는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김연아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춘기 때문에 연습을 그만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즐거웠다면 그만두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연습이 즐겁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김연아 선수가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슬럼프에 빠지고 난 그 다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물론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있었던 대회에 있어서 너무 승부욕이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그 다음에 피겨스케이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자세였던 그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다음에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본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모등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가 2분 동안 있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 이 세 권의 권장 도서 중에서 나온 인물은 거의 20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은 입삭입니다. 입삭은 양계장 암탉입니다. 꿈과 소망 등은 꿈꿀 수도 없는 곳인 겁니다. 하지만 마치 쓰레기장에 버려진 한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입삭은 그곳에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제일 부럽고 본받고 싶었습니다. 입삭이 마당의 암탉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병아리를 탄생시킬 수 없는 점? 수탉이 없다는 점? 입삭은 물론 그것을 원했습니다. 풍족한 환경과 편안한 삶을 누구처럼 언제나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입삭은 그럴 만한 힘이 없었고 그렇기에 다시 한번 쓰레기장에 버려진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삭은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썼습니다. 양계장에서 1년, 아파트에서는 며칠씩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바로 청동오리와 뽀얀오리를 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이겨낸 입삭, 저는 바로 그것을 우연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만들어낸 입삭이 저는 단지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삭의 소망, 꿈을 위한 노력과 발버둥질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삭은 이제 더 이상 폐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가 자식에게 내팽개졌다. 저는 이때가 제 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김연한 선수가 자신의 꿈을 위해 고비를 넘긴 것처럼 입삭도 닭과 오리의 갈등에서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번째 고비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도 이런 고비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삭은 이겨내려 하였고 엄마의 마음으로서 자신의 또 다른 꿈인 초록머리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고 자신의 또 다른 꿈을 이겨냈습니다. 전 이런 고비를 넘기며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잎삭이 자신의 꿈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의 꿈까지 배려해주며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다는 것이 가장 본받고 싶고 앞으로 저의 꿈인 판사를 이뤄나가기 위한 또 다른 계단이라 생각하여 잎삭을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모둠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용모둠 대표 학생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공모든 대표님의 쓰레기장에서 싹을 틔운다는 비유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잎삭에게 정확하게 삶의 태도를 본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핵심을 말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잎삭은 많은 노력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알을 품기 위해서 그리고 병아리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양계장에서 처음부터 꿈을 꾼 건 아니지만 양계장에서 거의 1년을 기다렸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족제비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알을 품기 위해서 사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끈기 그리고 노력 그런 점을 저는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초록머리에게 잎삭이 자식을 내팽겨준 어미의 신세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중간에 닭과 오리의 갈등과 편견이 있었다 했는데요. 일단 초록머리가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어미를 찾아가지 않았고 결국 다른 동굴에서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용모둠 대표. 5번 토론자님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잎삭은 물론 굳은 의지로 혼자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남의 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등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김연아 선수를 닮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물론 김연아 선수도 본받을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잎삭은 그런 슬럼프를 금방 이겨냈고 그만큼 더욱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아담을 낳은 암탉은 한 닭의 전체 일생, 즉 한 인간의 일생을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잎삭을 더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다른 인물의 꿈을 배려해 준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나 자신의 꿈을 이루려다 보면 경쟁을 해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토론자님께서는 나 자신의 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꿈을 먼저 배려하고 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충분한 환경에 있을 때 남을 배려하는 게 더 좋겠지도 하겠지만 남을 배려해주면서 같이 꿈을 이뤄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협동심을 길러주고 또한 그 협동심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더 빨리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5번 토론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시면서 잎삭이 슬럼프를 금방 이겨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금방 이겨내는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중간에 초록머리가 떠나서 한동안 돌아오지 않은 건 금방이 아니겠지만 그 금방이라는 시간이 여기서 닭의 한 일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일생 동안에는 제가 그 시간을 금방이라 표현을 했지만 물론 한 인간의 일생으로서는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꿈과 소망을 초록머리의 한 엄마로서 그것을 저는 모심으로써 이겨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록머리가 떠났다는 것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봅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떠났다는 말은 중간에 청둥머리가 닭과 오리의 편견 속에서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떠난 것을 말하는 거지 초록머리가 무리를 지어서 그때 떠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모둠 대표 토론자님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2번 토론자님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잎삭은 자신을 먹고 싶다는 족제비를
족제비를 공격을 하고 또 우두머리 오리의 제안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두머리 오리에겐 상처가 줄 수 있는 그런 행동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배려할 때 협동심을 일으키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협동심입니까? 물론 그것은 협동을 하였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입상은 일단 엄마가 된 심정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쉽게 그렇게 떠나보낼 수는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심을 거스르는 거고 오히려 부모로서 자식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모는 대표자님께서 생각하는 협동심이란 무엇입니까? 그 협동심은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번 모든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가 2분 동안 있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 저의 꿈은 작가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작가는 이문열 선생님이시고요. 사실 꿈이라는 것이 장래희망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장래희망인 작가입니다. 저는 사과와 5병장이라는 이문열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난 뒤에 글로도 소름이라는 것을 줄 수 있구나를 알게 된 후 작가를 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어른들께서는 우스갯소리로 작가라는 직업이 힘들고 정말 성공하지 않으면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작가보다 저의 또 다른 꿈인 변호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습니다. 암탉 잎삭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초록머리를 보내주며 행복하게 죽습니다. 물론 제가 잎삭은 아니니 그 당시에 잎삭이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잎삭은 죽을 때 적어도 양계장에서 죽는 것보다는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 뒤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잎삭의 삶의 태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저는 차를 즐겨 마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편이지요. 하지만 찻잔이 이쁘고 차를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여 차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는 적어도 3번은 우려내야 진정한 차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잎삭은 깊은 향과 맛이 있는 잘 우러난 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번을 넘게 우러났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물에도 담가지지 않은 어린 이파리 찻잎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큰 고난을 겪지도 않았고 많이 철이 들지도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작가라는 향긋하고 깊은 차가 되기 위하여 잎삭처럼 도전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며 깊고 향긋한 차가 되어 죽음에 마셔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모든 대표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일모든 대표 학생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6번 토론자님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6번 토론자님의 꿈은 작가고 롤 모델은 이문열 작가님이라고 하셨는데요. 롤 모델을 정했다면은 김연아 선수를 본받아서 롤 모델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문열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문열 선생님의 글 중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글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롤모델이 아닌 존경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차는 3번 우려내야 맛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차를 우려내는 과정이 잎삭의 좌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계장을 탈출한 잎삭의 도전도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청동오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보내준 것 역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우러난 차라는 비유 정말 좋았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토론자님의 꿈이 작가라고 하셨고 어른들은 안정적인 변호사를 권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작가라는 꿈을 원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중학교 때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작가라는 꿈을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글을 쓰는 것이 즐겁고 또 남의 글을 읽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언제 바뀔 꿈일지는 몰라도 현재는 변호사보다는 작가를 더 하고 싶습니다. 토론자님께서는 본인의 흥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주변 환경이나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변 환경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받쳐주어도 기본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6번 토론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6번 토론자님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만약 입상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작가가 되는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래를 내다보는 재주는 없기 때문에 제가 후에 무슨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를 그런 고난과 역경을 위해서 이런 대회에 참여하여 글을 쓰는 것을 연습하고 책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제가 후에 역경을 겪었을 때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작가를 향해 꿈을 이루다가 이 작가가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변호사로 꿈을 바꾸실 생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래에 나는 작가를 꼭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변호사가 꼭 되고 싶다면 작가의 꿈을 저버리고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6번 토론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네요. 마지막 부분에 죽음을 맞이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비록 저 같은 어린아이가 하면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저는 죽기 전에 제가 후회하는 일이 없이 죽는 것이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잎삭은 비록 족제비에게 물려 처참하게 죽었지만 청동오리를 보내주었고 또 마당을 탈출했기 때문에 모든 꿈을 이룬 상태로 죽음에게 마셔졌다고 생각하여 저도 그러고 싶다는 식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6번 토론자님의 최종 꿈은 과연 죽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후회 없이 죽는다는 것이 저의 최종 꿈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흥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아까 답변에서 하셨는데요. 잎삭이 흥미를 가지고 꿈을 이루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처음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한 것입니까? 다음 오모듬 대표님. 예, 중간에 사모듬 대표님의 질문을 답할 때 모든 꿈을 끝내고 죽었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마당을 나온 잎삭의 책에 보면 결국 나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잎삭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기에는 사람의 이기심이란 게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잎삭은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건우 대표님께서는 다 이루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다 못 이루고 죽겠습니까? 아까부터 계속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 운명에 따른 거지 그 안에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판정이 있겠습니다. 판정이 있기 전에 대표 토론을 끝낸 소감을 듣겠습니다. 일모든 대표 학생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토론을 하면서 모든 토론과는 다른 점을 느꼈는데요. 역시 대표들답게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대표 토론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 모둠의 대표님들께서 나온 토론이어서 모둠 토론과는 차이점이 확연히 있었는데 모든 토론에서는 책의 겉모습이나 줄거리만을 생각했다면 이번 대표 토론에서는 줄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인물들의 마음과 속뜻을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서 좀 더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제가 5학년이라서 6학년 언니 오빠들보다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서 내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저의 실력을 쑥쑥 자라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앉아서 처음 한 말 중에 이 초등학교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멋지게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일버턴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토론을 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토론 문화를 지켜나가는 토론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사모듬 대표님 때문에 실컷 웃어서 정말 좋았고요. 오늘 정말 재밌는 토론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있으면 꼭 참가해서 다시 한번 사모듬 대표님 만나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제가 했던 주제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날아와서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재치 있는 질문들이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육모든 친구들 많이 응원해줘가지고 정말 고맙고요. 다른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여기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대표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6명 학생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견스럽죠? 박수 한번 좀 크게 지금 심사 결과를 나올 때까지 저희 서울 교육을 이끌어 가셨던 성북교육청의 항구국장을 하셨고요. 세륜초등학교에서 방위덕에 있는 서울 세륜초등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하셨던 우리 곽영화 저희 연구회의 고문님의 말씀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문님. 한 10여 년 전에 토론에 관심을 가진 우리 선생님 몇 분들이 여기 주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토론을 가르쳐보자 라는 의도로 서울 초등토론교육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10년 정도 내려오는 동안에 서울 시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토론 교육이 교육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회원님들의 노력도 컸지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협력과 협조도 대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대표 토론 내내 지켜보면서 정말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텔레비전에서 많은 토론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훌륭한 토론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답지 않은 토론의 모습입니다. 자기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펴가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듣고 논리의 모순점을 찾아내서 날카롭게 질문하는 우리 대표 토론자 6명 어린이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울 교육이 전국의 토론 교육을 주도해가는 그 증거를 오늘 여기서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주장해 가면서 상대방의 의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상대방의 생각을 내 주장에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중요하고요. 또 토론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으면서 그 논리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보셨지만 우리 6명의 어린이들이 차례차례 자기 주장을 발표해 갈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발표에서 어느 논리가 모순이고 어느 주장이 모순점인가를 찾아냈다는 것이 아주 날카롭고요. 그것을 또 유효적절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질문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6명 어린이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른들의 토론을 능가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오늘 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어린이들 모두 다 같은 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여기 와온 모든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6명 어린이가 우리 한국의 또는 서울의 토론 문화를 보여준 아주 훌륭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 미래를 짊어질 우리 미래의 우리나라의 기둥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가슴 든든한 그 토론대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 여기서 뭐 대상, 금상, 은상하고 동상까지 이렇게 가려진다고 합니다만은 그 상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나왔던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토론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밝게 해준다고 믿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어린이 여러분 모두 고맙고요. 또 학부모님들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곽영화 전 교장선생님께서는 정말로 성북교육청 가시기 전에 성동교육청 초등교육과장님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북교육청 학무국장님, 지금 성북에 두 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이요. 성북에 가셔서 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신 정말 장본이십니다. 우리 곽영화 고문님께서. 성북이 정말로 토론 문화가 중학교도 굉장히 성숙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결실을 저희들이 계속 이어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신동초등학교 김희영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토론에 대해서 토론 전반적인 말씀을 좀 대만에서 2년 동안 또 3년여 한국 학교 교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이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과문에서 소개받은 신동초등학교 교장 김희입니다. 말씀드린 없는데 자꾸 심사위원님들이 그 최종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에 말씀을 좀 부탁드려서 제가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희 선생님들, 동지 선생님들하고 그 토론에 관한 책자가 없어서 제가 그 아마존닷컴이라는 그 인터넷 서적이 큰 서적이 있죠. 거기서 이제 그 디베이트라는 그 검색어를 쓰고서 별표가 5개 이상이 있으면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그 오스틴 프릴리라는 그 아르멘테이션 앤 디베이트라는 그 논증과 토론이라는 책을 저희가 그 원서를 입수를 해서 제가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차서 제가 강남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텐데 그 챕터를 다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그 토론에 관한 책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들끼리 이제 그 직역을 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한번 스터디를 시작하면은 밤 11시까지 들고 막 그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시고 막 전철도 끊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도 어연 그 심장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여러 학부모님들, 그다음 여러 선생님들, 우리 토론 역대 회장님들 이분들이 모든 공유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토론을 하기 전에는 우리 정치인들이라든가 기성 그 어른들을 많이 욕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토론 문화가 안 될까? 그래서 저는 토론을 공부하고 나서는 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안 되는 원인이 바로 토론을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토론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토론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 어린이들만이 토론을 가르쳐야 어린이 돼서 정말 진정한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선진 토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나라 장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린이들이 영어를 배우고서 또 우리 선진 외교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민주 사회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장차 많이 늘어나서 정말 그 선진 그 민주사회에 초석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희생껏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바쁜 중에 학교에서 어린이를 가르치시고 다시 모여서 스터디하고 이런 토론을 그 역경을 모두 이렇게 저희 동기된 마음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토론을 하면 그전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약간 좌측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시각도 비춰지고 했는데 요즘에 그 토론을 하면 정말 그 토론이라는 결국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토론은 조상들이 토론을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조시대 그 학문적인 토론이라든가 그 밖에 고려시대에 보면은 국가 정책 결정을 할 때 보면은 토론문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조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유교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가 되면서부터 논리적으로 따지면 바로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분들이 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그 남을 배려하고 이 토론이라는 거는 모든 점만 파헤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고차적인 사고가 있는데 비판적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려적 사고가 있고 창의적 사고가 있는데